강원도의 조용한 작은 마을 72세 김영희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15년째 혼자 살아오셨어요. 예전엔 밝고 활기찬 성격이었지만 요즘은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죠.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눈을 뜨고 텅 빈 침대만 바라보는 날들. 그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아이들은 모두 서울로 떠났고 손주들도 할머니를 찾지 않게 됐죠. 집 안은 횡하니 비어있고 하루 종일 TV를 켜놓지 않으면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영희 할머니의 세상은 TV 화면 속 사람들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장 보러 가던 길에 마을 회관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그 전단지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죽기 전에 춤춰보자. 댄스 교실. 새로운 리듬으로 인생을 즐겨요. 전단지 속에서 밝게 웃는 중년 부부의 모습에 영희 할머니는 마음이 끌렸지만 이 나이에 무슨 춤? 이라며 작게 웃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그 문구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영희 할머니는 잠들기 전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죠. 조금 굽은 어깨, 깊어진 주름이 새겨진 얼굴. 하지만 눈동자 깊숙이 여전히 빛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혹시 나도? 그 작은 물음이 영희 할머니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어요. 다음 날 늘 그렇듯 조용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죠. 벚꽃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꽃잎이 흩날리는 모습은 어딘가 애틋하고 아름다웠어요. 한참 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던 영희 할머니는 갑자기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꺼낸 건 10년 넘게 신지 않은 부드러운 운동화. 가볼까?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조금 떨렸어요. 망설이면서도 용기를 내 마을 회관을 찾은 영희 할머니. 한 손엔 운동화, 다른 손엔 작은 물병을 꼭 쥐고 있었죠. 문을 여는 순간 이미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영희 할머니는 입구에서 멈칫했죠. 다들 아는 사이인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역시 돌아갈까? 그렇게 생각한 순간 처음이시죠? 라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자 71세 박진수 할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깔끔한 회색 머리, 나이를 잊게 하는 맑은 분위기. 단정히 다림질된 셔츠와 깔끔한 바지 주름. 그 모습에 영희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넋을 놓고 바라봤죠. 댄스는 처음이라 걱정되는데 괜찮을까요? 영희 할머니가 조심스레 묻자 박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댄스는 잘 춰야 하는 게 아니라 즐기는 게 중요해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파트너가 되어 드릴까요? 그 말에 영희 할머니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수업이 시작되자 젊은 강사가 밝은 음악을 틀었어요. 리듬에 맞춰 모두가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박 할아버지는 영희 할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기본 스텝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잘하셨어요. 박 할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에 이끌려 영희 할머니도 조금씩 몸을 움직였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박 할아버지의 차분한 지도 덕분에 점차 리듬을 탈 수 있었어요. 발을 헛디뎌도 박 할아버지는 괜찮아요라며 미소만 지어줬어요. 그 따뜻함에 영희 할머니는 오랜만에 안도감을 느꼈죠. 수업이 끝난 후 박 할아버지가 차 한 잔을 권했어요. 조금 쉬었다 갈까요? 첫날 치고 정말 잘하셨어요. 영희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관의 작은 휴게실에서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박 할아버지는 예전에 작은 서점을 운영했고 문학과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영희 할머니도 오랫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이야기를 꺼냈죠. 다음 주에도 오실 건가요? 박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영희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네, 올게요. 그 대답은 영희 할머니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신호였어요. 그렇게 영희 할머니의 삶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죠. 박 할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면서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박할아버지의 다정한 손길과 따뜻한 격려 덕분에 점점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였죠. 영희 할머니 정말 많이 늘었어요. 박할아버지의 말에 영희 할머니는 어깨가 살짝 풀렸어요.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기쁨을 오랜만에 느꼈죠. 수업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회관 근처 작은 공원을 자주 함께 걸었어요.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바뀌며 공원의 나무들은 형형색색으로 물들었죠. 영희 할머니 이 곡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박할아버지는 가끔 작은 음악 플레이어를 꺼내 음악을 들려줬어요. 클래식부터 재즈까지 영희 할머니가 몰랐던 다양한 음악의 세계였죠. 젊었을 때 유럽 출장을 갔을 때 이 곡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박할아버지는 파리에서 들은 음악이나 방문했던 미술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 이야기에 담긴 열정과 감성에 영희 할머니는 조용히 매료됐죠. 저는 해외에 가본 적이 없어요. 영희 할머니가 말하자 박할아버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언젠가 같이 가볼까요? 그 말에 영희 할머니는 놀라움과 함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나이에 무슨 꿈을? 이라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들려왔죠.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할아버지가 작은 책 한 권을 건넸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집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 밤 영희 할머니는 오랜만에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어요. 박할아버지가 표시해둔 페이지에는 사랑에 관한 잔잔한 시가 쓰여 있었죠. 인생의 가을에야 진정한 사랑이 피어난다. 그 구절에 영희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한밤중에 깨어난 영희 할머니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느꼈어요. 15년 만에 느끼는 누군가를 향한 마음. 하지만 동시에 그 감정에 당황스러움도 있었죠. 70이 넘어서 이런 기분이라니.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복잡한 마음을 안았어요. 하지만 눈가에는 분명 오랜만에 빛이 깃들어 있었죠. 다음 날 댄스 수업에서 평소보다 화장에 신경 쓴 자신을 발견하고 살짝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박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여기 와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진심으로 생각했죠. 박할아버지의 존재는 점점 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어요. 영희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었던 무언가가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깨어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박할아버지가 영희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영희 할머니 다음 주에 마을 축제가 있는데 같이 갈까요? 밤엔 불꽃놀이도 있대요. 젊었다면 망설이지 않았겠지만 이 나이에 남자와 축제라니 조금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박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죠. 가요. 그 대답에 박할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축제 날 영희 할머니는 옷장 깊숙이에서 가장 예쁜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작은 진주 귀걸이를 하고 거울 앞에 섰죠. 이 나이에 뭘 하는 거지? 혼잣말을 하면서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오랜만에 생기 있어 보였어요.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던 박할아버지는 영희 할머니를 보자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정말 멋지시네요. 그 말에 영희 할머니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축제의 포장마차를 돌며 두 사람은 옛 추억을 나눴죠. 학생 시절의 문화재, 처음 갔던 여름 축제, 아이들과 함께한 가족 여행. 이야기를 나눌수록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창이 조금씩 열리는 듯 했어요. 해가 지고 불꽃놀이가 시작됐어요.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은 마치 두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죠. 옆을 보니 박할아버지는 불꽃이 아니라 영희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저를 그렇게 보세요? 영희 할머니가 쑥스럽게 묻자 박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불꽃도 예쁘지만 오늘 영희 할머니가 더 빛나 보여요. 그 말에 영희 할머니의 가슴은 크게 뛰었어요. 축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박할아버지가 작은 제안을 했어요. 조금 멀리 경주로 여행 가지 않으실래요? 작은 한옥 민박이 있거든요. 망설였지만 그날 밤만큼은 모든 걸 잊고 마음에 솔직하고 싶었어요.
경주의 작은 한옥 민박에서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어요. 방 안에 작은 촛불이 흔들리는 순간 박 할아버지가 영희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영희 할머니, 나이 들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영희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죠. 따뜻한 손의 감촉, 떨리는 가슴의 고동. 그 순간만큼은 20대의 연인처럼 뜨겁고 순수했어요. 오랫동안 잠들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이 영희 할머니 안에서 조용히 그리고 확실히 깨어났죠.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을 나눴어요. 젊은 시절의 꿈, 결혼 생활의 기쁨과 슬픔, 아이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이 순간의 행복. 아침 해가 뜨자 영희 할머니는 박 할아버지의 품에서 눈을 떴어요. 이 온기를 잊고 지냈던 게 이제는 아까울 정도였죠.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영희 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평소 인사하던 이웃 아주머니들이 슬쩍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등 뒤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 김영희 할머니가 회관에서 남자랑 춤춘대. 70 넘어서 연애라니 부끄럽지도 않나?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걸으려 했지만 마음속엔 작은 상처가 퍼졌어요. 오랫동안 이 마을에서 살며 모두와 좋은 관계를 맺어왔는데 한 남자와 가까워졌다는 이유로 이렇게 차가운 눈초리를 받다니. 집에 돌아오니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와 있었어요. 서울에 사는 딸 김유진. 엄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손주들 얼굴 볼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눈엔 분노와 혼란이 담겨 있었죠. 영희 할머니의 가슴이 아파왔어요.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 비난받는 건 이웃의 소문보다 훨씬 더 아팠죠. 유진아, 나도 내 인생이 있는 거야. 아빠 떠난 후 15년 동안 혼자 살아왔어. 영희 할머니의 말에 유진은 차갑게 대꾸했어요. 그래도 이 나이에 마을 사람들 소문도 생각해야죠. 우리 입장도 생각해요. 다음 날 아들 김민수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 사람 과거 아는 거예요? 2번이나 이혼했고 사기 혐의도 있었다던데요. 민수의 말에 영희 할머니의 마음에 불안이 스며들었어요. 박 할아버지의 과거를 사실 잘 몰랐던 거예요. 그 따뜻한 미소와 공감 어린 말투 뒤에 뭔가 숨겨진 게 있을까? 혹시 나도 속고 있는 걸까? 혼자가 된 영희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며칠 뒤 영희 할머니는 마을 회관 앞에서 박 할아버지를 기다렸어요. 댄스 수업에는 나오지 않았죠. 박 할아버지가 오자마자 영희 할머니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박 할아버지, 솔직히 말해주세요. 2번 이혼하고 사기 혐의가 있었던 게 사실인가요? 박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공원 벤치로 영희 할머니를 이끌었죠. 영희 할머니의 심장은 거세게 뛰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 그게 얼마나 아픈 것이라도 알아야 했어요. 마을의 소문, 가족의 반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 안의 불안과 두려움. 영희 할머니의 마음은 혼란과 의심으로 흔들렸죠. 박 할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네,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부 오해였어요. 첫 번째 이혼은 사업 실패가 원인이었어요. 두 번째 결혼도 신뢰 문제였고요. 사기 혐의는 결국 무죄로 판결받았어요. 박 할아버지의 눈은 영희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거짓을 말하는 것 같지 않았죠. 젊었을 때는 너무 야심이 커서 가족보다 일을 우선했어요. 첫 번째 아내와는 서점이 망했을 때 헤어졌어요. 그녀에게 많이 미안했죠.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엔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두 번째 결혼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려 했지만 신뢰를 쌓지 못했어요. 사기 혐의는 거래처와의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영희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박 할아버지의 말엔 진심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뭔가 말을 흐리는 느낌도 들었어요. 또 숨기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영희 할머니가 묻자 박 할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영희 할머니, 사실 저 심장병 말기예요. 말하면 떠나갈까봐 두려웠어요.
그 말에 영희 할머니의 눈이 흔들렸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얼마나?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는 1년 길어도 2년이라고 했어요. 수술하면 조금 더 살 수도 있고요. 박 할아버지는 말을 멈췄다가 곧 이어갔어요. 하지만 당신과 보낸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남은 시간이 짧더라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 말에 영희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슬픔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들었죠. 박 할아버지의 고백엔 거짓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어요? 영희 할머니가 묻자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영희 할머니의 빛나는 미소를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내 시간이 짧다는 걸 알면 그 미소가 사라질까봐. 영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박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박 할아버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앞으로 함께 할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박 할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나 같은 사람과. 영희 할머니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이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나뭇잎이 조금씩 붉게 물들었죠. 인생의 황혼을 살아가는 두 사람. 남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을지 몰라도 함께 걷는 그 의미는 더없이 컸어요. 수술 받아요. 영희 할머니가 말했어요. 내가 곁에 있을게요. 박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의 석양은 두 사람에게 특별한 아름다움을 선사했죠. 박 할아버지는 수술을 결심했고 영희 할머니는 곁을 지켰어요. 수술날 병원 대기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수술은 힘들었지만 다행히 무사히 끝났어요. 회복실에서 눈을 뜬 박 할아버지를 보며 영희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다시는 혼자 아프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엔 안도와 사랑이 담겨 있었죠. 박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고마워요, 영희 할머니.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어요. 그 후 영희 할머니는 용기를 내 서울에 사는 아이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유진과 민수를 집으로 초대해 박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털어놓았죠. 아이들이 도착했을 때 영희 할머니는 긴장했어요. 방엔 박 할아버지도 있었고 아이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엄마, 도대체 이게 뭐예요? 유진의 목소리엔 비난보다는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영희 할머니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박 할아버지는 심장 수술을 받았어. 그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우린 남은 시간을 소중히 하고 싶어. 박 할아버지도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어머님을 소중히 여겨요. 유진과 민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 유진이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그분이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건가요?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응. 아빠를 잃고 난 후 처음으로 내 삶에 빛이 돌아왔어. 민수도 잠시 침묵하다 말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더는 반대하지 않을게요. 세 사람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박 할아버지의 과거, 두 사람의 만남, 그리고 지금의 마음을 모두 털어놓았죠. 마지막에 유진이 말했어요. 우리도 자주 올게요. 박 할아버지,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유진은 영희 할머니를 끌어안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바빠서 엄마의 외로움을 몰랐어요. 괜찮아. 너희도 너희 인생이 있는 거야. 영희 할머니는 유진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며칠 뒤 가족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손주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박 할아버지의 재미있는 이야기와 옛 음악 이야기에 금세 마음을 열었죠. 할머니 진짜 행복해 보여. 손주의 솔직한 말에 영희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가족들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히 두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박 할아버지의 회복도 순조로웠어요. 의사는 예상보다 훨씬 좋은 상태라고 했죠. 영희 할머니 같은 파트너가 최고의 약이에요.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서로 손을 꼭 잡았어요.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박 할아버지의 병을 알게 되자 의외로 많은 이들이 걱정하며 따뜻한 말을 건네왔죠. 영희 할머니 서로 아끼는 게 제일이야. 예전엔 뒷말을 하던 이웃도 이제는 응원해줬어요. 이 변화 속에서 영희 할머니와 박 할아버지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어요. 인생의 황혼 앞에서 두 사람의 마음엔 따뜻한 봄이 찾아왔죠. 몇 달 뒤 박 할아버지가 영희 할머니를 마을 회관으로 초대했어요. 오늘 꼭 와주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호기심을 안고 회관에 들어서자 작은 무대가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댄스 교실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영희 할머니는 놀라서 멈춰 섰어요. 무대 한가운데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빨간 카네이션을 단 박 할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마치 젊은 신랑 같았죠. 박 할아버지는 영희 할머니를 무대로 이끌며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수수하지만 아름답게 빛나는 반지가 있었어요. 영희 할머니, 평생 제 곁에서 춤춰 주시겠어요?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눈은 영희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조용한 가운데 영희 할머니는 눈물이 맺힌 채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네, 함께 춤출게요. 그 순간 환호와 박수가 회관을 가득 채웠어요. 영희 할머니의 딸과 아들, 손주들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 쳤죠. 노년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는 순간은 그 자체로 기적 같았어요.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모두가 음식을 나눠 먹고 손수 만든 케이크도 준비됐죠. 박 할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영희 할머니와의 만남은 제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영희 할머니도 쑥스럽게 웃으며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모두 우리 사랑을 받아줘서 고마워요. 이 나이에도 인생은 놀라움으로 가득하네요. 그 후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영희 할머니의 집으로 박 할아버지가 이사 왔죠. 이제 두 사람은 사랑을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손주들도 이제 할머니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벚꽃 사랑이라 부르며 응원했죠. 박 할아버지의 건강은 의사의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좋아졌어요. 두 사람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했고 가끔 기차를 타고 작은 여행을 떠나기도 했어요. 어느 날 박 할아버지가 영희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영희 할머니, 다음엔 왈츠를 배워볼까요? 앞으로도 계속 당신과 춤추고 싶어요. 영희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어요. 어떤 춤이든 당신과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해요. 두 사람은 다시 마을 회관 댄스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초보자가 아니라 모두의 본보기로 두 사람의 모습은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를 아끼는 아름다움을 조용히 그러나 강렬히 전했어요. 영희 할머니의 집은 이제 손주들로 북적였어요. 할머니, 춤 가르쳐줘. 손주의 말에 영희 할머니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죠. 박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옛 음악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영희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어느 보름달 밤 영희 할머니와 박 할아버지는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영희 할머니, 우리 사랑은 가을의 핀꽃 같아요. 젊은 꽃보다 더 아름답죠. 박 할아버지의 말에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젊었을 땐 사랑을 몰랐어요. 이제야 진짜 사랑을 아는 것 같아요. 두 사람 주변엔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이 있었죠. 하지만 순간순간을 함께하며 시간은 두 사람의 편이 됐어요. 인생의 끝이 가까워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했죠. 황혼의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그건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영희 할머니와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사랑엔 나이 제한이 없고 인생의 기쁨을 찾는데 늦은 때는 없다는 걸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보여줍니다.